그래도 이번 에피소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죠. You know I can end you with the snap of my fingers. 물론 주인공이 죄다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신경 쓰였던 분들도 계시긴 했겠지만 어쨌든 내용만 놓고 봤을 땐 꽤 흥미로운 전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분석하는 입장에선 이 타임체어가 등장했다는 것과 타임체어라는 5차원에 대해 언급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There was one being in the history of the multiverse who was able to travel to the fifth dimension. 특히 타임체어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TV를 설립한 정복자 캉의 아티팩트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 캡틴 카터 일행이 TV로부터 이 리셋 차저를 훔쳤다는 내용이 언급된 걸 미뤄봤을 땐 Still have those reset charges we stole from the TVA. 이 타임체어 또한 이들이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정복자 캉이 사용하던 것을 훔쳐와 복제한 것이거나 그 기술력 자체를 훔쳐온 것일 가능성이 높아 늘 예상해왔던 것처럼 여러 멀티버스마다 TV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 타임체어는 점프 포인트의 고장 유무와는 상관없이 차원 이동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었는데 You were saying? 더 마블스 당시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점프 포인트가 이 퀀텀 밴드로 만든 것이었다고 언급된 적이 있고 이 퀀텀 밴드는 말 그대로 퀀텀 에너지, 양자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점. If the Kree legends are true, the quantum bands were used to create every jump point in the universe. Teleportation network. 이 타임체어 또한 타임코어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걸 알 수 있고 앤트맨 3편 당시엔 이 타임코어가 양자 에너지로 충전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선 이 타임체어와 퀀텀 밴드가 모두 양자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앤트맨 3편 당시엔 정복자 캉이 만든 건축물의 외형이 텐닝즈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던 적도 있는 만큼 이후 MCU에선 이 타임체어와 퀀텀 밴드, 텐닝즈가 모두 같은 에너지원인 양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걸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양자 에너지가 곧 셀레스티얼이 사용하는 코스믹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결국 코스믹 에너지로 귀결된다는 공식이 적중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5차원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만 설명하자면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간축을 포함해 4차원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의 고차원이 5차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5차원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서렉트라고 불리는 정팔포체인 점에선 왓처가 존재하는 5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 굳이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은 인피니티 울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묘사된 것도 이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테서렉트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오리 또한 이 테서렉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그 힘을 얻었다는 설정이지만 스톤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래도 그 힘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왓처들을 이 테서렉트 힘만으로 상대한다는 건 시즌1의 내용을 미뤄봤을 때 심각한 벨붕의 위험을 초래할 것인 만큼 5차원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분명 테서렉트 힘만이 필요한 게 맞음에도 굳이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은 인피니티 울트론 정도의 힘은 필요하다는 식으로 묘사한 걸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뚜둥뚜둥. 여담으로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스톤 또한 결국 코스믹 에너지의 하위 호환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 에피소드에 등장해 셀레스티얼의 코스믹 에너지를 손에 넣은 에거사 또한 재등장할 것임을 예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5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에거사가 도움을 줬어도 좋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Killing Arishem has probably drawn the Celestials' attention. 아무튼 지금부턴 이번 에피소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비교적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먼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버디 같은 경우 달시와 허드덕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성장한 모습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천둥의 여신이 된 스톤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 원작 코믹스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설정이었죠. I am Storm, Goddess of Thunder. 이때 스톰이 아스가르드인들이나 사용할 법한 올파더를 찾는 주문을 외운 건 원작 코믹스의 스톰 또한 이 천둥의 여신이 되었을 때 아스가르드 신과 유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이었고 이 장면에선 울버린 같은 엑스맨의 모습이라던가 토르 라그나로크의 그 떡밥이 등장한 적도 있는 외계인 버전의 토르인 베타 레이빌, 코믹스 버전의 제모 남작, 거기에 닥터돔이라던가 갤럭투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다가올 미래 MCU가 이 게임판에 모두 들어있다고 봐도 좋을 법한 연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우아토 왓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땐 얼마나 억울했을지 You will not only be required to answer for your heresy,
but theirs as 아니 well. 그것까지 왜 예측이며 너무 뒤집어 씌우는데? 하지만 우린 질서를 지킬 것도 맹세했지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땐 얼마나 황당했을지. After all, you swore an oath. Yes, but we also swore an oath to protect our order. 그런 방법이... 또 항상 왜 이런 괴수몰에선 자꾸 누나를 공격하는 건지... 너무 싫어. 어쨌든 마지막으로 해당 에피소드의 도입부에 등장했던 노바 프라임 같은 경우 시즌2의 사건 이후 네뷸라가 노바 군단을 대표하는 노바 프라임이 된 것이었고, 버디에게 그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비행선 같은 경우 가오갤 프랜차이즈에 등장했던 밀라노와 매우 흡사한 느낌인 걸 알 수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